안녕하세요. 이태희 강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5번째 시간인데요. 앞서 했던 내용을 이제 확인해 보는 타임입니다. 네, 추리 실전 문제인데요. 저희가 앞서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에 대한 문제들이 얼마큼 좀 난이도로 나오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인데요. 네, 다음 제시된 단어의 대응 관계로 볼 때 빈칸에 들어가게 될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하는요, 언어 추리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빈칸이 하나 나와 있는 문제였죠.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단어들로 내용을 파악해 주시고요. 뒤에 있는 단어로 저희가 그에 맞는 내용을 확인해 준다 라고 봐주시면 됐었는데요. 지금 낱말과 문장이기 때문에 문장 안에 낱말이 들어가 있는, 그렇게 포함되어지는, 지금 낱말이 문장에 포함되어지는 그런 관계구나 라고 저희가 확인이 가능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빈칸 가로 안에 있는 저희가 궁금한 답이 태양계라고 하는 거의 안쪽에 포함되는 관계인 단어를 찾아주면 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랬을 때 1번 우주, 2번 인공위성, 3번 행성, 4번 은하계, 5번 블랙홀 이렇게 확인했을 때 태양계 안에 들어있는 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3번 행성이다 그렇게 확인이 가능하겠죠. 만약에 바뀌어 있었다면 여기가 만약에 태양계였다고 한다면 여기에 올 수 있는 거는 우주도 가능하겠고요. 은하계도 가능하겠다라고 볼 수 있지만 반대로 저희가 태양계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답은 3번이다.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언어 추리는요, 저희가 빈칸이 없는 부분을 먼저 확인하고 그에 대응하는 관계가 어떤 건지를 인지한 후에 여기 있는 빈칸을 찾는 게 조금 더 빠르게 풀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5번 문제입니다. 5번도 똑같은 패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자와 금리에 관한 내용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자와 금리 거의 비슷한 유사관계, 대등관계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재배와 비슷한 뜻, 의미를 갖고 있는 걸 찾아줘야겠죠. 그랬을 때 변절, 배양, 배제, 폭리, 지배라고 하는 보기가 있다면 당연히 재배라고 하는 거는 생산하고 만들고 키우는 걸 의미하겠죠.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 답은 2번 배양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요 정도 문제는 거의 뭐 기본 문제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 정도 문제는 뭐 10초 안에 풀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제시된 단어와 동일한 관계가 성립하도록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럼 앞에 있던 문제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갔죠, 맞죠? 왜냐하면 빈칸이 2개 나왔으니까요. 그랬을 때 저희가 의무라고 하는 거와요, 지금 용기라고 하는 같은 부류의 내용이라고 있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궁금한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여기 있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보기에 있는 선답지에 있는 내용을 확인해야지만 저희가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의무와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용기와 나와 있는 내용을 확인하셨을 때 의무는 교육, 병역, 노동, 납세, 권리 다 저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내용들이 나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여기 중에선 노동만 조금 의무사항이 아니고 나머지는 교육과 병역과 납세, 권리는 거의 다 의무사항, 권리도 조금 약하겠지만 그래도 노동보다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의무사항이라고 조금 생각해 줄 수 있고요. 용기랑 비교해 봤을 때 기백, 의기, 기계, 담력, 비겁이 있는데요. 지금 1번부터 4번까지는 용기와 같은 맥락, 같은 의미의 유사 형태가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1번부터 4번은 똑같고 5번의 비겁이 반대되는구나. 그리고 의무와 권리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봤을 때 의무는 저희가 해야 되는 거라는 의미고요. 권리는 저희가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상반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답은 5번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9번 문제도 똑같은 내용인데요. 9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단위를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부피라고 했습니다. 부피라고 나왔고요. 저희가 속도라고 나왔는데요. 우선은 국어 문제에서 속도라고 하는 단위, 부피라고 하는 단위라는 게 1번부터 5번 보기에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선 단위를 모르더라도 저희가 속도가 나왔다면 답은 무조건 1번이 나와야 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속도라는 거는 저희가 수학적으로 좀 볼 수도 있겠지만 속도라는 거는 시간분의 거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 분수 형태로 나와야 됩니다. 분수 형태로 나와야 되는데 저희가 말하는 분수 형태겠죠? 분수 형태로 나와야 되는데 그에 반해 2번과 3번과 4번과 5번 같은 경우는 다 단위가 하나로 나와 있죠? 분수 형태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속도라고 한다면 답은 당연히 단위를 모르더라도 1번이 돼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기회에 단위도 그래도 한번 공부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cc라는 거는 저희가 밀리리터와 거의 같은 단위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액체류를 잴 때 쓰는 단위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R은 저희가 넓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R가 나왔고요. 그리고 배럴은 저희가 무게를 잴 때 확인하겠죠. 네, 요 정도 단위만 알고 있어도 아마 충분히 문제에서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중요한 건 속도라고 하는 애가 나오면 분수 형태가 되는구나 라고만 정확하게 알고 계셔 주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이왕이면 단어도 저희가 단위도 한번 확인해 주면 좋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언어 추리에 관한 이제 문제였는데요. 지금 단어들만 나열된 문제와 다르게 지금같이는 이제 명제에 관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명제들이 모두 참이라면 금요일에 도서관에 가는 사람은 저희가 알고 싶은 거는 금요일에 도서관에 가는 사람이겠죠. 그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문제를 봐주셔야 되겠는데요. 정원은 금요일에 도서관에 갔다라고 했습니다. 벌써 금요일에 도서관에 간 정우가 나왔기 때문에 정우를 한번 확인해 봤더니 1번부터 5번까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나머지 보기로 확인을 했을 때 우선 정우가 도서관에 갔기 때문에 정우를 기준으로 삼고 그에 따른 명제들을 확인해 주는 게 좋겠는데요. 그래서 정우를 기준으로 확인했을 때 정우가 도서관에 가면 정우를 도서관에 간다는 것 자체를 저희가 P라고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승우는 도서관에 가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P라고 하는 애는요. 저희가 not Q다. 왜냐하면 승우가 도서관에 간다를 저희가 Q라고 확인했을 때 가지 않는다라고 해서 not Q다라고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에 꼬리를 물고 가는 게 좋겠죠. 그랬을 때 승우를 또 확인해 보시면 승우가 도서관에 가지 않으면 민우가 도서관에 간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민우가 또 도서관에 가면 견우도 도서관에 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견우를 S라고 했을 때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견우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견우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요. 나머지는 연우는 화요일과 목요일에 도서관에 간다고 했지만 저희가 금요일에 가는 거기 때문에 연관 관련이 없으므로 중요한 명제는 아닐 거라고 볼 수 있겠고 연우가 도서관에 가지 않으면 정우는 도서관에 간다라고 했는데요. 결국엔 정우가 도서관에 가지 않으면 연우가 도서관에 간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랬을 때 연우를 저희가 K라고도 잡을 수가 있겠죠. 네, 그러므로 저희가 봤을 때 여기서 주어진 건 솔직히 여기 있는 명제를 보지 않더라도 저희가 P가 간다면 not Q가 되고요. not Q는 R이 되고요. R은 S가 되기 때문에 P와 R과 S가 다
금요일 날 도서관에 갈 수 있겠구나라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P였던 저희가 정우와 그리고 R이었던 저희 민우, 그 다음에 S였던 견우가 다 금요일 날 도서관에 가는 형태가 나왔겠죠. 그럼 답은 1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이런 명제 문제 같은 경우는 내용들을 다 정리하고 나서 밑에 보기를 봐도 괜찮지만 그렇게 보면 솔직히 필요 없는 방금 같이 2번 같은 명제도 같이 봐야 되는 경우가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차라리 저희가 이런 명제가 나온다면 거기에 꼬리를 물고 가는 형태로 혹은 대우까지 한꺼번에 이용해서 가는 형태로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랬을 때 조금 더 잘 풀리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3번의 답은 1번이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5번 문제입니다. 15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명제들이 모두 참일 때 한영이에 대한 결국 저희가 궁금한 건 또 한영이겠죠. 궁금한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항상 봐주시는 게 좋은데요. 한영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골프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골프를 좋아한다. 야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농구를 좋아한다.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다정하다. 농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친절하다. 한영이는 축구를 좋아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내용을 쭉 읽어 보셨다면 당연히 여기를 먼저 시작해 주셔야겠죠. 왜냐하면 궁금한 게 한영이이기 때문에 한영이에 대한 내용으로서 시작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한영이는 축구를 좋아한다라고 했기 때문에요. 축구를 좋아한다는 걸 저희가 P라고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 가주셔야겠죠. 축구를 좋아한다고 했고 골프를 좋아하지 않는다. 골프를 저희가 Q라고 한다면 첫 번째 명제에서 P면 not Q이다 라고 확인하겠고요. 골프를 이어서 확인해야 되는데요. 지금 골프로 시작하는 애가 없지만 그의 대우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뒤쪽에서 나오는 골프를 확인해보면 여기 있겠네요. 골프를 좋아하지 않으면 야구를 좋아하지 않겠다. 여기를 R이라고 했을 때 not R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야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농구를 좋아한다 라고 했습니다. 농구도 S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농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다정하다 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고요.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R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정하다 라고 볼 수 있겠는데 1번부터 쭉 보시면 저희가 축구를 좋아한다고 했기 때문에 P면 not Q다. not Q면 not R이다. 그러므로 저희가 최종적으로 S다 라고 여기서 확인이 가능한 내용은 이렇게 나오겠죠. 결국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골프를 좋아하지 않고요. 그리고 야구를 좋아하지 않고요. 그리고 농구를 좋아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한영이는요. 최종적인 농구를 좋아한다. 이렇게 꼬리를 물고 볼 수 있겠죠. 아마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정리를 하고 푸는 거와 이렇게 꼬리를 물고 푸는 거와 그렇게 큰 차이는 없겠지만 이왕이면 저는 좀 꼬리를 물어서 필요한 부분만 빠르게 캐치하고 보기와 같이 상대적으로 확인하면서 푸는 방법을 추천해 드리고요. 그렇게 연습하신다면 분명히 조금 더 다 정리하고 푸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빠른 시간에 풀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네, 16번 문제입니다. 16번 문제인데요. 1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다르게 앞에서 나온 내용을 차례로 해서 주어진 명제들로 저희가 답을 구했다면 지금 문제는요. 다음 마지막 명제가 참일 때 여기가 참이라면 이 명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 세 개의 명제가 이어지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면 저희가 P라고 볼 수 있겠죠.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면 피자를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Q가 아니다. 피자를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고요. 또 다른 애가 나왔습니다. 갈비탕을 좋아하지 않으면 저희가 not R이라고 하고요. 피자를 좋아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Q가 나왔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 문장은 저희가 찾아야겠죠. 세 번째 명제는. 그런데 최종적으로 나온 게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면 P라면 짜장면이 나왔습니다. 결국 그 얘기는 지금 주어진 위의 내용 중에서 아이스크림은 나왔지만 짜장면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세 번째에는 S가 꼭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우선은 짜장면에 관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다 확인해 보니까 네,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저희가 짜장면의 내용과 연결이 다 돼야 되므로 저희가 P라고 하는 건요. not Q가 될 거고요. 그에 대한 대우 명제를 확인했을 때 not Q는요. 저희가 R이다라고 볼 수 있으므로 R이 나올 거고요. R이 저희가 S가 돼야지만 P에서 S로 최종적인 내용이 연결되겠죠. 그러므로 저희가 필요한 거는 R에서 S로 가는 형태나 바로 나오면 정말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라는 게 바로 줄 때도 있지만 일부러 한번 꼬아서 줄 때도 있기 때문에 얘가 아니라 저희가 not S가 not R이다 라고 일부러 헷갈리게끔 일부러 이렇게 줄 때도 있기 때문에요. 여기 있는 두 내용을 갖고 확인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랬을 때 답은 저희가 3번 갈비탕을 좋아하면 짜장면을 좋아한다 라고 하는 3번 보기가 될 거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대우 명제까지도 같이 조금 챙겨가면서 연습을 해주셔야지 나중에 이런 문제에서 오류가 나거나 하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유형의 문제입니다. 18번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허리 통증이 심하면 나쁜 자세로 공부했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허리 통증이 심한다 P다. 그리고 나쁜 자세로 공부했다는 거를 Q다 라고 확인하고요. 공부를 오래 한다라는 것 자체를 R, 성적이 올라간다는 걸 S 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적이 떨어졌다는 건 not S는 저희가 나쁜 자세로 공부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Q이다 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not S로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가 두 번째 명제에서 not S가 not R이다 라고 봤고요. 그리고 P가 Q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not R과 P에 대한 연결고리가 필요하겠죠. 그래야지만 문맥상 명제상 여기가 정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저희가 이제 봐야 될 게 not R은 P이다 혹은 not P가 R이다고 하는 대우 명제까지 같이 봐줘야겠죠. 그러므로 답은요. 여기서 봤을 때 5번인 허리 통증이 심하지 않으면 공부를 오래 할 수 있다는 5번이 답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이왕이 먼저 정리하고 확인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보시면 네, 저희가 이제 또 다른 내용의 문제입니다. 다른 내용의 문제인데요. 지금 같은 문제는 앞서서는 저희가 연결해주는 연결고리를 찾는 명제였겠죠. 하지만 지금 문제는 저희가 옳은 것을 찾는 겁니다. 주어진 내용을 확인하고요. 여기 있는 명제로 저희가 최종적인 L을 찾는 건데 이렇게 귀루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고양이, 강아지, 햄스터, 거북이가 각각 한 마리씩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미정, 현아, 강희, 예언은 4마리 애완동물 중 각각 다른 한 마리의 애완동물을 좋아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위에 있던 동물과 사람과 1대1 매칭이 될 거다라고 저희가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게 여기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저희가 여기 있는 내용과 여기 있는 사람들 이거를 알려주기 위한 내용이었고 실제 명제는 여기 있는 네 줄이겠죠. 미정은 강아지를 좋아하고요. 강희는 햄스터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미정은 거북이를 좋아하고요. 현아는 햄스터와 고양이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고양이와 강아지와 햄스터와 저희가 거북이가 있다고 했을 때 우선 좋아하는 걸 먼저 체크해 주는 게 좋은데요. 왜냐하면 미정이는 거북이를 좋아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미정이가 들어갈 일이 없겠죠. 맞죠? 그러므로 미정이는 다 싫어하고 거북이만 좋아한다라는 거를 볼 수 있다라고 봤을 때 현아는 거북이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는 옳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각각 다른 한 마리를 좋아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거북이를 미정이 좋아하므로 현아는 당연히 거북이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 참인 명제이기 때문에 우선 B만 옳다나 A, B 모두 옳다.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될 거다. 결국 이제 A가 맞는지 틀린지만 확인하면 좋겠는데요. 예원을 확인하려고 했더니 지금 주어진 명제에서는 나오지 않았으므로 다른 명제들로 유출해서 예원이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미정은 강아지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미정은 아닙니다. 그리고 강희는 햄스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강희는 아니겠네요. 그리고 현아는 햄스터와 고양이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현아가 그러므로 지금 남은 3명 중에서 강희와 현아가 햄스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예원이는 저희가 햄스터를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남은 3명 중에서 저희가 2명이 햄스터를 싫어한다고 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예원이는 햄스터를 좋아하게 되므로 A는 확실히 틀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B만 옳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A가 만약에 나와 있지 않는다면 다른 내용으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요.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 주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나서 거의 답이 모두 옳다나 혹은 모두 옳은지 틀린지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들도 많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5번 보기 같은 내용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히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1번 문제입니다. 21번 다음 설명이 참이라면 다음 중 반드시 참이 되는 걸 찾는 겁니다. 반드시 항상 참이 되는 걸 찾는 거겠죠. 관수는 보람이보다 크다. 창호는 보람이보다 작다. 동주는 관수보다 크다. 인성은 보람이보다 작지 않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봤을 때 딱 정해진 거 처음부터 세 번째 명제까지는요. 저희가 크다 작다라는 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만 마지막에 보람이보다 작지 않다라고 하는 애는요.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죠. 맞죠? 같을 수도 있습니다. 같을 수도 있지만 작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선 위에 있는 세 개로 봤을 때 관수는 보람이보다 크다. 이쪽이 큰 쪽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쪽이 작은 쪽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창호는요. 보람이보다 작다라고 했습니다. 창호가 이 정도 위치에 존재할 수 있고요. 동주는 관수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동주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일부러 좀 띄엄띄엄 놔주는 이유는요. 저희가 얼마큼 큰지를 파악하기가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여백을 둬서 저희가 필요한 만큼 사이에 대입할 수 있도록 확인하기 위해 이렇게 쓴 거고요. 저희가 봤을 때 세 개의 명제는 끝났고 인성은 보람이보다 작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보람이 앞쪽에 저희가 인성이 있던가 혹은 보람이와 동등한 위치에 있을 거다라고 따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기를 봐야겠죠. 네. 인성은 창호보다 크고 인성은 저희가 창호보다는 크고 관수보다 작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창호보다 큰 거는 정확하지만 관수보다 작은지는 조금 애매하죠. 왜냐하면 인성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애매하기 때문에 1번 보기는 잠시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을 보시면 보람은 동주 관수보다 작지만 창호보다는 크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보람 같은 경우는 확실히 동주와 관수보다 작다라고 저희가 썼고요. 그리고 창호보다는 크다라고 썼겠죠. 그럼 2번은 거의 빼박이죠. 정확하게 저희가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답이 2번이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금 애매모호한 답이기 때문에 세모를 친 겁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참이라고 했기 때문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는 걸러 내줘야겠죠. 네, 다음 문제 바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24번 문제입니다. 네, 24번 문제 보시면 저희가 8명이 앉을 수 있게 원탁에 각 지역 본부 대표가 참여하여 회의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건을 통해서 알고 싶은 거에 포인트를 꼭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맞은편이다라는 것까지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경인 지역이 어디 있는구나, 어디 있어야 되는구나 그런 걸 찾으면 안 되겠죠. 네, 그리고 나서 확인을 했을 때 총 저희가 서울, 부산, 대구 이런 식으로 총 8개의 대표가 있다라고 했고요. 기준이 되는 사람이 존재했죠. 맞죠? 기준이 되는 사람이 서울 대표가 저희가 12시 방향에 존재하고요. 총 8개의 자리가 존재할 거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랬을 때 여기까지를 정리하고 나서 이제 나머지 내용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원탁에 앉아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서울 대표가 바라보는 방향은요. 이쪽 방향을 보고 바라보고 앉아 있겠죠. 그러므로 저희가 이쪽이 오른쪽이 될 거고요. 이쪽이 왼쪽이 될 거다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본다고 해서 이쪽이 오른쪽이고 이쪽이 왼쪽이 아니라 저희가 마주보고 회의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원탁을 중심으로 서로 원탁 중앙을 보면서 앉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서울 대표가 기준이기 때문에 무조건 기준이 되는 사람을 확인해서 거기에 대한 명제를 먼저 찾아주셔야 되는데 서울 대표의 오른쪽 두 번째 자리에는 대전 대표가 있다. 여기가 대전이 되겠죠. 네, 대전 대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전 대표를 찾으면 대전 대표와 부산 대표 사이에는 광주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대전하고 부산하고 사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 칸 건너뛰고 있어야 됩니다. 서울 부분이나 여기 부분이어야 되는데 여기 서울이 픽스되어 있기 때문에 대전이 자동적으로 저희가 대전이 아니죠. 네, 죄송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산 대표와 광주 대표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부산이 되겠고요. 네. 그리고 그 사이에 여기가 광주가 되겠네요. 네, 이렇게 파악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알고 있는 게 이제 광주하고 부산이겠죠. 부산 대표는 경인 대표의 왼쪽에 앉는다라고 했습니다. 경인 대표의 왼쪽이기 때문에 부산의 오른쪽이 저희가 아까 알고 싶었던 경인 대표가 나오겠네요. 그럼 저희가 궁극적으로 여기에 마주보고 있는 여기 있는 사람이 누군지가 궁금한 거기 때문에 대전을 기준으로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대전 나온 거 확인했고요. 또 나온 게 마지막이겠죠. 서울 대표와 대전 대표 사이에는 속초 대표가 있구나. 그래서 경인에 마주보고 있는 애는 속초기 때문에 4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선 제일 중요한 건요. 기준을 먼저 찾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기준을 중심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파악해 주신다면 그나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29번 문제를 보겠는데요. 29번 같은 경우는 아마 경우의 수를 많이 따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나중에 좀 풀어야 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제한된 시간 내에 저희가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시간이 되게 빡빡하기 때문에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좀 나중에 걸러서 풀어야 되는 스타일의 문제지만 저희는 뭐 연습이기 때문에 꾸준히 다 풀도록 하겠습니다. L전자는 신제품으로 총 4대의 가정용 AI 로봇을 선보였다. 각각의 로봇은 전시장에 일렬로 전시되어 있는데 저희가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중에 한 단어, 내용만, 한 언어만 저희가 확인하겠고요. 조건을 확인해 보신다면 1번부터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에서는 로봇의 위치가 나왔고 그리고 세 번째부터 저희가 다섯 번째까지는 언어에 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위치와 언어에 관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그럼 우선 1번과 2번을 확인해 보신다면 1번 로봇은 2번 로봇의 바로 옆에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1번과 2번이 이렇게 묶여 있거나 혹은 2번과 1번이 서로 묶여 있는 형태가 나오게 될 거다. 4번 로봇은 3번 로봇보다 오른쪽에 있지만 바로 옆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오른쪽에 4번이 있고요. 네, 4번은 3번 로봇보다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가 4번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네, 여기가 4번이 될 거고요. 3번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쪽이 오른쪽이니까요. 네, 그리고 여기가 3번과 4번이 이런 순서로 두 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확인하기 전에 우선 연결되는 3번 로봇을 먼저 확인하는 게 좋겠죠. 3번 로봇은 저희가 일본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2번 로봇은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만 보고도 사실 답이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리로만 봤을 때 1번, 2번을 제외하고 3번과 4번은 양쪽에 고정되어 있고 지정 좌석이겠죠. 그래서 뭐 1번 로봇은 영어를 사용한다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3번 로봇이 가장 왼쪽에 위치해 있다라는 거는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두 가지 경우로. 그래서 답이 2번이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우선은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풀겠지만 해설이기 때문에 나머지 내용도 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